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최근 스페이스X와 xAI의 전격적인 합병 소식이 들러오면서 시장의 시선은 점점 하나의 질문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테슬라도 이 거대한 합병 제국에 올라탈 것인가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2,300억 달러의 xAI와 압도적인 수익성을 자랑하고 있는 스페이스X가 결합되면서 이제 머스크의 모든 기업을 하나로 묶는 거대 생태계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마침 이 거대한 퍼즐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인터뷰와 또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도아케시 파텔의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와 또 합병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지금 왜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해야 하는지, 어떻게 3.5조 달러의 가치를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합병하게 된다면 xAI의 이 수조 원대의 부채까지 테슬라가 안는 건 아닐까? 또 양도세를 내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된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 구조 속에서 그 해결 방법이 점점 나오고 있고, 어쩌면 주주들의 세금 이슈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역삼각 합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간단한 테슬라 이야기부터 해보면, 테슬라가 전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테슬라 차이나의 타오린 부사장은 이 중국 내 AI 트레이닝 센터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줬고, 현지 자율주행 개발을 위한 충분한 연산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가볍게 볼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동안 테슬라는 중국의 엄격한 데이터 보안법으로 인해서 중국 도로에서 수집한 방대한 주행 데이터는 미국 본사로 전송할 수 없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2025년 2월 중국의 FSD 출시 당시 실시간 데이터 대신 인터넷 공개 영상과 시뮬레이션 위주로 학습을 시켰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지 센터의 가동을 통해서 중국 특유의 복잡한 도로 패턴과 고유의 표지판 또 운전 습관까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중국 안에 있는 새로운 신경망은 이런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현재 중국 시장은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자신들이 수집한 로컬 데이터를 통해서 자율주행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의 이번 인프라 구축은 이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다시 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도 미국과 매우 동일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현재 테슬라가 FSD의 일시불 구매를 중지하고 월간 구독 모델로만 FSD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 중국 현지에서 주행 성능이 올라가게 된다면 앞으로 FSD의 채택률도 높아질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과연 테슬라의 데이터 해자가 중국에서도 본격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요. 앞으로 그 변화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테슬라의 차세대 두뇌인 AI5 칩이 생산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는 소식인데, 텍사스 테일러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마침내 임시 사용 승인인 TCP를 획득하면서 조기 가동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인 2월 6일에 나온 보도에 따르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의 첫 번째 팹 건물 중 약 2,500평 규모에 대해서 당국으로부터 조기 운영 승인을 받게 되었고, 아직은 공장이 완공되기 전이지만 이 구역을 중심으로 테슬라의 차세대 AI5 칩의 생산을 위한 준비 작업이 당장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AI5 칩의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었고 또 이미 AI6의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삼성의 테일러 공장은 하반기부터 AI5 칩의 본격적인 양산을 담당할 수 있는 핵심 기지가 될 것이고요. 현재 TSMC와 경쟁이 매우 치열한 가운데 테슬라 본사 인근에서 이 차세대 칩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이 파트너십은 앞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패권에도 매우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이제 합병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일론 머스크의 제국에서 지능을 담당하고 있는 xAI의 이 자본력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2026년 1월 기준 xAI는 펀딩을 통해서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9조 원의 투자를 확보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현재 2,300억 달러, 한화로는 337조 원까지 치솟았고요.
330조 원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2위인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자, 비상장인 스타트업 기업 하나가 대한민국 반도체의 상징과 맞먹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문제는 현재 xAI가 매우 공격적으로 이 투자금을 쓰고 있다는 것이고요. 월 평균 약 10억 달러, 1조 4천억 원을 매달 소모하면서 이 차세대 GPU에 대한 확보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매달 웬만한 대기업의 시총만큼 현금이 사라지고 있는 셈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구조를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이 바로 스페이스X이고, 스페이스X는 작년 한 해 스타링크를 통해서만 104억 달러, 약 15조 원을 벌어들였는데 영업이익률이 50%에 달하기 때문에 이번 합병을 통해서 xAI의 막대한 현금 엔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일론 머스크가 이 두 회사를 합쳐서 AI를 우주로 보내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드와캐시의 인터뷰에서 그 해답이 나오고 있고, 지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이미 전력 부족과 규제라는 장벽에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지상보다는 우주로 보내서 이 5배나 효율이 높은 태양광을 사용하고 앞으로 우주가 AI 연산을 위한 가장 저렴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거대한 우주 AI 인프라가 도대체 테슬라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을 질문할 수밖에 없고, 재미있게도 어제 공개되었던 드와캐시 파텔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연결고리에 대해서 명확히 드러내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볼게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e synergies between xAI and Optimus, given you're highlighting, look, you need this world model, you maybe want to use some really smart intelligence as the control plane, and so maybe Grok is like doing the slower planning, and then like the motor policy is at the lower level. Yeah, what will the sort of synergy between these things be? Yeah, so you'd use Grok would orchestrate the behavior of the Optimus robots. So let's say you wanted to build a factory. Then Grok could organize the Optimus robots, assign them tasks to build the factory to produce whatever you want. Don't you need to merge xAI and Tesla then? Because these things end up so... What were we saying earlier about public company discussions? Well, we're one more Guinness in, Elon. 자, 영상을 다 봤는데 xAI와 테슬라의 관계를 듣다 보면 당연하게 이 두 기업이 합병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바로 이 질문을 사회자가 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교묘하게 답을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xAI는 앞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뇌가 되고, 테슬라는 그 명령을 근육처럼 움직이면서 실행하게 되는 몸이 된다는 것인데,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최종 목표, 바로 화성에서 기지를 건설할 때도 이 두 회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스페이스X는 화성까지 물자를 나르고 지구와 통신을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 기업이고요. xAI는 기지 건설에 고차원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두뇌이며, 테슬라 옵티머스는 xAI의 명령을 받아서 화성의 땅에서 실제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노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완벽한 시너지를 내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런 설계도를 보게 된다면 점점 더 이 세 기업이 합병의 수순으로 갈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리고 xAI가 하나로 묶인 통합 제국의 가치가 3조 5천억 달러, 한화로는 5,1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는데요. 댄 아이브스가 이토록 강력하게 합병을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 이 결합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우주와 지상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 AI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딥워터 에셋의 진 몬스터 역시 이런 예상에 힘을 보태고 있고, 향후 3년 내에 테슬라가 xAI를 직접 인수할 확률을 45%로 매우 높게 평가하며 월가의 기대감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댄 아이브스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테슬라에서 2차례 차량을 제외하고 xAI라는 곳에 쏟아붓고 있는데 스타링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건가요? 우주 사업이 이런 회계 구조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 견해로는 결국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합병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X와 xAI 그리고 스페이스X는요. 이게 정말 시체가 있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그저 머스크의 허풍일 뿐인가요? 전 정당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머스크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xAI를 보면
엄청난 AI 기술들이 담겨 있고 이제 그게 스페이스X 내부에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우주로 보내는 수단이 되죠. 머스크의 구상은 결국 자신만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순환 금융이니 뭐니 말들이 많지만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세계에서 가장 큰 AI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스페이스X와 XAI의 결합이 올해 상장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네, 제 생각에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XAI가 그 핵심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죠. 투자자들에게 남은 과제는 이것이 테슬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 상호작용이 언제 시작될지입니다. 비트코인이 69,000달러입니다. 전문가들은 근저에 무엇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스페이스X, XAI, 테슬라의 조합에서 근본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밑바탕이 되는 잉여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은 어떠한가요? 제 관점으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로봇공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현재 수치로 볼 때 잉여 현금 흐름은 향후 5년 내에 5배에서 6배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본다면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무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모델을 고려했을 때 그들은 잠재적으로 기존의 다른 어떤 기업들과도 대등한 수준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유인책만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수익 모델은 없고 5년 뒤에 희망뿐인 것 아닌가요? 제 말은 XAI가 한 달에 10억 달러 정도를 태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구글이 설비 투자에 쓰는 1850억 달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하는 비용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향후 2년에서 5년 뒤를 보고 베팅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념이 있어야 하고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 속에 있습니다. 10년의 구축 기간 중 이제 3년 차에 와 있는 것이죠. 최근 블룸버그 뉴스에서 일론 머스크의 합병권에 대해 훌륭한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테마가 있죠. 낙관론자들은 훌륭한 스페이스X와 업계 최고라 할 수 있는 AI 기업을 하나 묶는 엄청난 결합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스페이스X가 XAI를 구제해 준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수치를 모으지 않습니까? 네, 모릅니다. 분명한 건 자금 소진 속도가 한 달에 약 10억 달러 정도라는 것이죠. 하지만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XAI로부터 AI 기술을 제공받습니다. 결국 그들에겐 기술이 필요하니까요. 이것을 제가 말하는 소위 AI 플레이라고 본다면 결국 테슬라와 함께 가는 길로 향하는 첫 번째 단계였던 셈입니다. 자, 방금 본 것처럼 데나이브스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결국 하나로 합쳐질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고 이 거대한 결합을 4차 혁명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나이브스가 이토록 강력하게 합병을 주장하는 이유는 XAI에서 만들어진 두뇌가 스페이스X의 인프라를 타고 테슬라라는 육체에 완벽하게 이식되었을 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직 계열화된 AI 제국이 완성된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단계적인 프로세스라고 말하며 XAI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AI 기술이 결국은 테슬라로 이어질 것이며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만으로도 테슬라의 잉여 현금의 흐름이 향후 4년에서 5년 내 5배에서 6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합병이 달갑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가장 민감한 문제는 수익률만큼이나 중요한 세무 리스크가 나오고 있고 과거 로켓랩이나 다른 해외 기업의 합병 사례에서 나타난 양도세 문제가 큰 걱정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론 머스크의 통합 방식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듯 1998년 다임러 벤츠와 크라이슬러가 선택했던 신설 법인의 방식인데요. 거대한 두 자동차 기업은 제3의 법인을 세워서 주식을 맞바꾸는 형식을 취했고 만약 테슬라와 스페이스X도 같은 방식을 취하게 된다면 한국 세법상 이는 양도와 신규 주식의 취득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주식 교환의 시점에서 평가 차익에 대해서 최대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로켓랩의 스펙 합병 당시에도 많은 투자자가 겪었었던 세금에 대한 고통이 똑같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런 방식은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즉각적인 세무 부담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입니다. 자, 하지만 다른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는데요. 주주들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테슬라가 상장법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면서 스페이스X나 XAI를 오히려 인수하는 형태이고 이 대표적인 사례는 2006년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방식인데 당시 구글은 16억 5천만 달러라는 거금을 들여서 유튜브를 사들였지만 구글이라는 상장 법인은 변함없이 유지되었고 또 주주들은 주식을 교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웠고
유튜브가 매달 벌어 들어오는 광고 매출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결실이 있었습니다. 또 2009년 디즈니도 42억 4천만 달러의 마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는데요. 디즈니라는 법인이 유지되면서 마블을 흡수했기 때문에 주주들은 세금의 고통이 없었습니다. 자, 만약 테슬라가 xAI를 직접 인수하거나 스페이스X와 지분 관계를 흡수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면 테슬라 주식은 양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고, 이 방식을 통하면 2,300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xAI의 지능과 영업이익률 50%를 자랑하는 스페이스X가 양도세 걱정 없이 테슬라라는 법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주주분들은 아무리 이 세 회사의 시너지가 좋아도 xAI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빚과 수많은 법적 리스크까지 테슬라가 다 떠안는 거라면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건 주주들에게는 너무 큰 도박이라고 걱정도 하시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실제로 xAI는 과거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조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주주들이 걱정을 했었지만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는 그에 대한 천재적인 해답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완료된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 방식을 보면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는 이번 합병에서 역삼각 합병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드렸다고 합니다. 저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 방식은 스페이스X의 본체와 xAI를 하나로 뒤섞는 것이 아니라 스페이스X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수용 자회사를 만들고 그 자회사가 xAI를 흡수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xAI는 스페이스X의 별도 자회사로만 남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xAI가 트위터로부터 물려받았던 약 17조 원의 막대한 부채와 여러 법적 리스크는 오직 xAI라는 법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을 통하게 된다면 스페이스X 안에는 이 빚이 전혀 옮겨붙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이 빚은 넘어오지 않았지만 xAI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은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소식이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일론 머스크가 추후 테슬라를 중심으로 스페이스X와 xAI를 통합하게 될 때 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라는 상장법인을 모기업으로 두고 스페이스X와 xAI를 자회사로 편입시키게 된다면 테슬라의 현금 흐름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스페이스X의 인프라와 xAI의 지능은 수직 계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이 방식은 테슬라라는 법인이 그대로 유지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지가 않고, 테슬라 주주들은 세금의 고통 없이 스페이스X와 xAI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결실만 누릴 수 있게 되는 방식입니다. 또 며칠 전 전해드렸던 것처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이 티커 X의 주인이 나타난 상황이고요. 현재 이 주인이 일론 머스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TSLA라는 테슬라의 티커가 앞으로 X로 변경되게 된다면 또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21년 페이스북의 사례를 보게 된다면 이 페이스북의 티커인 FB에서 메타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티커를 메타로 전격 교체하게 되었는데, 이 법인은 그대로 유지된 채 이름표만 바꾸었기 때문에 전 세계 주주들이나 국내 투자자들 역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라는 기존의 상장법인을 그대로 유지만 한다면 주주들에게는 아무런 세무 리스크가 없게 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현재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한 방식대로 가게 된다면 양도세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런 회사들이 합병한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테슬라는 전기차 제조사를 넘어서 스페이스X와 합병하게 되면서 이 거대한 생태계로 거듭나게 될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고요. 현재 일론 머스크가 설계 중인 이 통합 제국에 대해서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